지금 이 시기가요, 옥석 가리기 시기입니다. 대표님들이 과연 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흔하게 발에 치이는 그런 돌덩어리였는지 세상이 가려주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요즘 다들 많이 힘드시죠? 쭉쭉 올라가던 매출도 힘없이 떨어지고, 광고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환율은 계속 올라서 원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광고라도 좀 팍팍 타서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 보면 한숨이 나오고, 순이익을 보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별거 아닌 얘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도 제 스터디원 분들이랑 스터디 겸 회식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스터디 사람들이 참 좋은 게요, 스터디를 해도 회식을 해도 결국 하나의 주제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사업을 어떻게 흥하게 할 것인가, 이걸로 모든 주제가 귀결되거든요. 뭐랄까, 진짜 순수한 사업가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랑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힘도 나고 동지애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위기인 것 같아 라는 거죠. 맞아요, 대표님들. 지금 우리는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2달 사이에 매출이 꽤 떨어졌고요. 다른 스터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꾸준히 매출을 성장을 시키는 스타일이고요. 시즌템이나 핫템 같은 약간은 도박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 상품들을 보시면 항상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매출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정적인 포지셔닝이 된 제 매출이 흔들린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다른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상황을 분석이라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고 대표님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3가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 알리와 테무의 공습이겠죠. 솔직히 무시무시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보통은 그 광고지면 대부분을 쿠팡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쿠팡은 거의 안 보이고요, 알리 아니면 테무가 그 광고지면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핫딜 마케팅이니 카페 마케팅이니 이런 거 하려다 보면 댓글로 이런 핀잔을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객들이 똑똑해지기도 했고요, 우리 판매자들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도 했다는 얘기겠죠. 사실 뭐 믿음이 애초부터 있었겠냐마는 어쨌건 우리가 판매하기에는 정말 힘든 시장이 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긴 할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들, 이거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1688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맞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잠시 스쳐가듯이 알리테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알리테무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 좋지 않은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중금속 발암물질 허용치 몇천 배 초과 이런 거 위주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이 적어도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2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알리테무의 사용자 수에 대한 최근 뉴스예요. 성장세가 꺾인 알리테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4분기부터 알리테무 뉴스로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사용자 수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테무는 미친 듯이 진짜 가파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리 사용자 수는 4월에 들어서 감소를 했고요. 테무 사용자 수는 여전히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둔화됐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마케팅 약발이 다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핫딜 마케팅 진행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케팅을 퍼부으면요, 그 마케팅 효과로 미친듯이 판매가 일어나다가 그 약발이 닿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효과가 사라집니다. 알리테무도 똑같아요. 한 6개월 동안 마케팅비로 엄청나게 비용을 집행했었고 그 효과로 많은 고객들을 사로잡았지만 그 효과가 끝나자마자 고객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이미 많은 고객들이 알리테무의 존재를 알아버렸고 가격 경쟁에서는 택도 없는데 어쨌건 뺏긴 시장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맞아요. 이걸 부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뺏긴 시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리테무의 이용자 1인당 결제액. 알리는 3만원이고요. 테무는 4,000원이래요. 이게 기간이 얼마만큼이냐면요, 무려 3개월 동안의 결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알리를 사용하는 고객이 한 달 동안 알리에서 구매한 금액은 10,000원이고요. 테무를 사용하는 고객이 테무에서 한 달 동안 구매한 금액은
1,300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이 대표님들의 상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쳤을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로켓크로스 트럭 기사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알리에서 1,000원짜리 10개를 샀대요. 너무 싸서 호기심에 충동 구매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9개를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만원에 1개 건졌으니까 기분은 좋다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알리테무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걱정해주신 것보다 그 상황에 저는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결국 지금 알리테무의 공습은 저 정도 수준 이상 되기 힘들겠구나 싶었거든요. 친구들끼리 한잔하고 신나서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그 뽑기방에서 호기롭게 10,000원 넣고요. 인형 뽑기 10판 하는 그 심정 같았달까요? 대표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들이 상품 하나를 소싱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받아오는 그 샘플들, 그리고 그걸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포장, 배송 같은 거. 그게 절대로 헛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 판매자들의 상품이 똑같은 대표 이미지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상품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기엔 부족하니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보자면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위에서 얘기한 저 내용들 중에서 내 상품은 안 그런데 알리테무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얼른 소싱하러 가세요.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시고 가격대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발암물질도 없애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건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케팅 대표님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저희처럼 온라인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함께 진행하시거든요. 저희는 온라인 시장만 체감하시겠지만 저 대표님은 오프라인도 함께 체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요즘 오프라인 시장이 더 힘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마케팅 업체에 저희가 연락을 할 때는 보통 울면서 전화를 하죠. 살려주세요. 마케팅 좀만 하면 제 상품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이러면서요. 예전에는 그게 과장 조금만 보태서 단순히 연기에 불과했다면 요즘에는 그게 연기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더욱더욱 그 울음소리가 크더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마트가 적자를 봤다는 뉴스 보셨죠? 더 디테일하게 보면 꼭 이마트가 유통에서의 적자는 아니지만요. 어쨌건 핵심 사업인 그 유통에서의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공룡 중에서도 특급 공룡인 이마트 적자가 가져다 주는 내용은 결국 시장의 경기가 안 좋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그렇죠.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환율이 1위안당 160원 언저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막 190원 이러니까 어질어질한 거예요. 환율이 올랐다고 내 가격을 올리느냐? 또 그건 그렇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어려워서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매출도 줄어들고 근데 또 내 상품 원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순수익은 또 줄어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들 이건요 대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죠. 나만 그런 거면 나만 못 버티고 나만 힘든 건데 이건 다 지금 동일하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요. 군대에서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버틴 거 같지 않으신가요? 다 똑같이 뒹굴다 보니까 어느새 전역을 하더라고요. 군대까지 안 가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첫 팀장님은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버텨라.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라고요. 늘 좋은 시기만 있는 거 아니고요. 버텨야 할 시기도 있는 겁니다. 항상 화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서 얼마나 잘 버티냐가 내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힘들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만둘래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결정 또한 환영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한계가 다르죠. 그 한계를 어디로 잡을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이 진짜 한계인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요. 지금 이 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느 시장이건 다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어이가 없는 어려움인데요. 쿠팡. 바로 그 쿠팡이에요. 쿠팡 시스템이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에러가 나고 있는데 사용자인 저희 판매자는 피부로 와닿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는 공지조차 하지 않고 늘 없던 일처럼 넘겨버리죠. 대표적인 이슈가 광고가 잘 안 돌아가는 거. 그리고 광고 효율이 옛날에 비해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템이너 해킹이라고 해야 될지
아이템 이너가 붙으면 안 되는 해외 상품이 버젓이 제 상품에 아이템 이너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또 PC로 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되면 아이템 이너 해제 알림이라도 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와요. 그리고 그나마 믿고 있던 판매 통계 데이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안 쌓이고 또 몰래 수정되고 내가 붙이지도 않았던 할인 쿠폰이 막 붙어있질 않나. 분명히 아이템 이너 상품이 로켓크로스 상품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깔아둔 판매자 배송 상품이 팔리고 있질 않나. 또 어떨 때는 로켓크로스 재고가 충분하게 입고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로켓크로스 상품은 디스플레이도 안 되고 계속 판매자 배송 상품만 광고가 되고 있지를 않나. 가장 중요한 정산 자료도 간혹 어그러질 때가 있고요.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 나열을 할 거지만 근데 포인트는요. 여기도 포인트는요. 사실 쿠팡은 늘 이랬다는 거예요. 에러가 나고 고치고 잘 돌아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고치고 또는 뭔가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다가 에러가 나서 원복했다가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고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상품이 죽어나가고 또 새로운 상품이 대박을 터뜨리고 이게 늘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당한 자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신규로 진입하는 자들한테는 무한한 혜택이에요. 신규로 진입을 한다는 게 꼭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진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요. 대표님들이 새로운 상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소싱할 때 내 상품이 새롭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들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지금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새롭게 소싱할 때라는 겁니다. 힘든 시기를 힘들다 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요. 나는 그냥 힘들기만 할 뿐이고요.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요. 그 힘든 시기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누군가는 웃고 있어요. 그게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리하자면요. 지금은 알리테무 때문에 그리고 경기 때문에 또 쿠팡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요. 이 모든 게 우리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요. 그 힘든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쉴 때 나도 쉬면 남들처럼 되는 거고요. 남들이 쉴 때 나는 뭐라도 하나 더 하면 먼저 이 힘든 시기를 탈출할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요. 옥석 가리기의 시기입니다. 대표님들이 과연 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흔하게 발에 치이는 그런 돌덩어리였는지 세상이 가려주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대표님들은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살아남으면 그 돌들이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그 돌들이 남겨놓은 이 많은 것들을 혼자 가져가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대표님들의 몫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